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렉트 오스트레일리아 대표 이정민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비자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 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 비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은 학생 비자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만약에 학생 비자가 거절이 됐었으면 그 다음에 재심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재심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든지, 그 이후에 영주권까지의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학생 비자의 요즘 분위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하시고 싶으시거나 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유학원을 통해서 개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요. 학생 비자가 아시겠지만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굉장히 거절률이 많고 어렵다. 그 다음에 학생 비자 신청비도 700 얼마였다가 1600불로 오르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학생 비자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비싸게 만들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까지 호주에서 학생 비자라고 하면 비교적 받기가 좀 쉬운 비자였어요.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나라에 비해 학생 비자를 받기에 좀 저렴하기도 하고, 기술학교도 있었고 일반 랭귀지 스쿨도 있었고 대학교 대학원도 있고 굉장히 선택지가 많았고 학생 비자도 잘 나왔던,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진짜로 공부를 하러 호주에 온다기보다는 호주에 체류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학생비자 기간 동안에 돈을 벌 목적, 그러니까 일을 할 게 실제 목적이었죠. 대부분 이제 학생의 목적으로 오지 않는 이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학생비자를 받아서 호주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유령 학교가 막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를 한 번도 가지 않는데 학비는 내고 학생비자는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았고, 실제로 내가 그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과제도 내지 않는데 학교가 막 통과가 된다든지, 아주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민성에서 이제 칼을 뽑아 든 거죠. 학생 비자를 어렵게 한과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유령 학교들, 그리고 제대로 학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학교들을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학생 비자를 좀 어렵게 만든 게 사실은 그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진짜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좀 피해가 있었죠. 왜냐면 나는 진짜로 이 공부를 하러 호주에 가고 싶은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 이 학생비자가 어려워지는 이 분위기 때문에 억울하게 내 학생비자가 거절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 2025년에 들어와서는 제 지인분들 중에서 유학원 원장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요즘은 학생비자가 좀 작년보다는 잘 나온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2024년에 비해서 이번 2025년에는 학생비자 나오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졌고, 요즘은 좀 학생비자 분위기가 괜찮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으셔서 만약에 학생비자를 고려를 하고 계셨다면 지금이 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비자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유학원 상담을 받아보시고 학생비자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은 시기가 아닐까 해요. 다만 학생비자가 빨리 나오진 않는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학생비자가 한 6개월 이렇게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내가 지금까지 있던 경력이나 학력과 일치를 한다든지 비슷한 학교를 들어가신다든지, 내가 정말 순수하게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든지, 자, 이렇게 진짜로 학생비자의 목적을 가지고 신청하시는 학생분들은 학생비자가 요즘 잘 나오니까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학생비자가 만약에 거절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학생비자가 거절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진짜로 공부를 하고 싶고 호주에 더 체류를 하고 싶은데 학생비자 신청을 망설이셨거나 아예 포기를 하셨던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 신청을 해도 거절이 될 것 같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학생비자를 진행을 안 하시고 포기하고 전 한국 갈래요, 이렇게 가셨던 분들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학생비자가 거절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럼 저 진짜 한국을 가야 되나요? 공부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학생비자가 거절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동안에 요리도 일을 해봤었고, 예를 들어 타일일 수도 있고요. 일을 해본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너무 적성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호주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학생비자를, 예를 들어 내가 요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요리 학교를 들어가겠다고 학생비자 신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말이 되죠. 왜냐면 내가
요리로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내가 한 번도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정식으로 요리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한번 정식으로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학생비자를 신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억울하게도 이민정에서 예를 들어 거절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거절이 된 날로부터 28일 안에 재심이라는 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안에서 신청하는 모든 비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세컨 찬스가 주어져요. 왜냐면 억울하잖아요. 자, 그럼 재심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엔 어떡하냐? 재심 신청을 하시게 되면 내가 학생 비자를 신청해서 받았던 브리칭 비자가 있을 거예요. 그 브리칭 비자가 계속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재심이 결론이 날 때까지요. 그래서 요즘 재심이 얼마나 걸리냐면 진짜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은 걸리는 것 같고요, 학생 비자가. 길게는 2년까지도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학생 비자가 거절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심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또 재심 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케이스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심사 기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일단 재심을 신청해 놓고 브리칭 비자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기간 동안에 뭘 하시면 돼요? 내가 원래 공부하려고 했던 거 그냥 공부하세요.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브리칭 비자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재심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공부를 계속 하셔야 실제로 내가 1년이든 1년 반이든 예를 들어 2년까지 재심을 기다렸다가 그때 재심 기관에서 나한테 서류 요청 또는 인터뷰 요청이 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 할 말이 있어요. 봐라, 이민성에서 거절은 했지만 나는 진짜로 지난 1년, 1년 반 동안 내가 원래 공부하려고 했던 이 요리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요리사로도 계속 경력을 쌓고 있었어. 나 정말 진지했던 거야. 라는 걸 어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자가 거절이 돼서 재심은 걸었어요. 근데 나 비자가 거절됐으니까 난 공부 안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재심 벌써 1년 반이 걸렸고 그때까지 내가 원래 공부하겠다고 했던 코스를 공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리칭 비자 기간에 공부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재심에 가서도 패소를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정말 공부하려고 했던 코스를 등록을 해서 학생비자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잘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비자가 거절이 되더라도 재심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심이 어차피 요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재심 기간 동안에 원래 하려고 하셨던 공부를 지속해서 하세요. 그럼 이 재심이 이제 심사관에게 배정이 되는 그 1년 반 뒤쯤에 재심 기간에서 너 지금 공부하고 있니? 너 지금까지 무슨 일 했니? 호주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자, 이런 거를 서류 요청이 올 때 굉장히 어필을 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재심에서 승소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학생비자 재심에서 승소를 했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고객분이 원래 호주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계셨어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공부를 하고 계셨다가 너무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중간에 2학년 때. 자, 그리고 나서 타일 쪽으로 원래 학생비자 때도 타일 쪽으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조금씩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게 자기 너무 적성에 맞아서 타일 쪽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대학교 다니던 걸 중퇴를 하시고 서티피케이트 3 in 타일링 쪽으로 이제 테이프로 들어가셨죠. 그걸 학생비자 신청을 했는데 임선에서 거절을 한 거예요. 왜요? 너 그 전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타일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우리 못 믿겠어.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자, 근데 이걸 저희가 재심을 끌고 갔어요. 재심이 1년 반 정도 걸렸고 이 기간 동안에 저희 고객분이 계속 타일 공부들을 지속을 하셨고 타일 일도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재심을 신청하고 나서 1년 반쯤 됐었을 때 재심 기관에서 자,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류 다 내봐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 잘 다니는 거 서류 제출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타일러로 일을 하고 계신 것도 다 제출을 하고 정말 시리어스하게 이 사람이 이 타일 쪽으로 얼마나 공부를 마치고 싶은지 자 이런 거를 다 서류화해서 냈습니다. 인터뷰도 없이 이 서류만 보고 통과. 그래서 저희가 이 학생비자 재심을 승소를 해서 학생비자를 받아들였던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내가 그전에 했던 공부나 내가 그전에 했던 경력이나 이런 게 앞으로 하려고 하는 공부와 크게 연관이 없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었더라도 어쨌든 사람이요. 살면서 내가 커리어를 바꿀 수도 있고 새롭게 배워보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자가 거절될 거를 걱정을 하셔서 학생비자를 못하겠다. 정말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만약에 학생비자 거절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심하셔서 공부를 지속해서 하실 수 있고 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심에서 승소를 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계획을 짜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재심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면 중간에 나는 이미 학교가 끝났고 경력도 많이 쌓였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SID 비자로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이미 경력이 요리사로서 1, 2년 정도가 있으셨고 요리 학교를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거절이 된 거죠. 근데 이 재심을 하는 와중에 학교가 끝났어요. 서티피케이트 4가 끝났고 나는 이미 그 전에 경력과 이 재심을 하는 기간에 있던 경력이 있어서 꽤 경력이 많으신 상태가 됐고 서티4 커머셜 쿠커리도 있는 상태가 됐어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장님이 사파리 SID 비자를 진행을 하자라고 하셔서 중간에 사파리 SID 비자로 전향을 해서 재심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으시고 사파리 비자로 넘어가시는 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가장 중요한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학생비자가 거절될 거를 너무 걱정을 해서 내 꿈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학생비자가 거절이 되면 재심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이 기간에 충분히 공부를 끝내시고 경력도 쌓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십니다. 이걸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학생비자 거절률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학생비자를 신청하셨던 분들 수가 엄청 줄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호주에 학생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만약에 유학을 시작해서 공부를 시작한다면 내가 공부가 끝나는 2년 또는 3년 후에는 어때요? 졸업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적죠. 적은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학생비자를 안 하려고 하는 이 시기에 나는 학교를 시작을 했고 내가 졸업할 때 되면 나랑 학교를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졸업자가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경쟁자가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고로 무슨 말이냐면 189, 190, 491처럼 포인트 테스트로 해서 주정부나 이민성에서 뽑아주는 비자들 있잖아요. 뽑아줄 수 있는 자리가 한정적인 이런 비자들을 할 때 나 말고 신청하는 다른 경쟁자가 줄어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고용주 스폰서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호주에서 공부를 해서 경력이 있는 졸업자들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 시기에. 그러면 일을 구할 때 아무래도 졸업자가 많은 시기일 때보다는 기회가 더 나한테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오히려 공부를 시작하시면 내가 막상 졸업을 해서 영주권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오면 경쟁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민성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호주는 계속 이민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이민자를 계속 안 받고 줄이다 보니까 지금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되냐면 이민자를 또 확 늘리는 그 시기가 또 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런 타이밍들을 잘 맞게 되면 남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시작했던 분들이 영주권을 받기에 굉장히 쉽고 좋은 시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비자 또는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 이민은 유학을 하고 호주에서 무조건 이민이 보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민법은 너무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호주에서 필요한 직업군들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아주 변동성이 큰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서 공부가 끝나는 2, 3년 후에 내 직업군이 무조건 영주권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때 가봐야 압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영주권이 안 된다고 했었을 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내가 무엇을 공부할지를 정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으로 가던 다른 나라로 갔었을 때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돈과 모든 노력이 후회가 되지 않을 것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죽어도 요리를 못하겠어요. 적성에도 안 맞고 요리도 못해요. 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주변에서 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요리를 해야 돼 라고 해서 억지로 했단 말이에요, 요리를. 그러면 학교가 끝나고 내가 고용주도 못 찾았고 일도 못 구해서 난 아무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얼마나 후회가 되냐고요. 내가 학비도 쌓고 하기 싫은 그 공부도 2, 3년 동안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 내 시간과 돈과 이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내가 영주권이 안 된 것도 서러운데 한국으로 돌아갔었을 때 이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후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내가 그래도 좀 관심이 있고 잘할 것 같고 내가 정말 이걸로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만약에 정말 영주권이 안 되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 다른 나라, 뭐 뉴질랜드 가던 한국을 가던 가도 내가 이거와 비슷한 부분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 후회가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걸 찾으셔야 돼요. 요리가 100% 정답이 아니고 간호가 100%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맞는 방법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간호 공부를 하고 모든 사람이 요리 공부를 해서 영주권을 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주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공부를 일단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영주권까지 가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졸업하고 나서의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학생비자를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많이 거절된다고 해서 내 꿈을 포기한다.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하세요. 공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하시고 만약에라도 거절이 되면 재심을 해서 그 기간 안에 학업을 마치실 수 있으니까 네, 이 기회도 한번 네,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자면 학생비자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거 사실이고요. 굉장히 어려웠고 거절률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2025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몇 달 동안 추세를 보니 지금은 좀 나아졌다, 작년보다는. 그래서 학생비자를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좋은 네,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